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28일 일요일 광명 우승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고 우승급 결승 경주가 12경주에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회차도 치열한 접전 끝에 결승전 진출이 가려지면서 12경주가 일반 결승 경주가 아닌 스포츠 조선배 우승급 대상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일 수원 지점에서 배팅 가이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차 경주부터 광명 한 1, 2경주까지는 중간중간 전경주 해설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경주권도 A4지에다 담아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경주권을 A4지에다 담아서 참관하시는 분들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일 우승급도 많은 이변으로 좀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100배로 이어졌었던 경주도 있었다는 점, 상당히 좀 100배로 이어졌었던 경주는 너무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한 경주씩 한번 돌아보면 광명 우승급 6경주 윤현준이 때렸습니다만 직선에서 이누에게 잡히면서 2차권 배당이 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7경주 배민구가 아니라 김민배 머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배민구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정태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70배 가까운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경주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었죠. 한타키의 강민성의 동반 입상으로 9경주는 구고원강이 역시 유리했습니다. 윤형구 머리가 아니라 9번강 머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9번강의 윤형구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승급 10경주 준결승전 1차전 경주가 너무나 아쉬웠어요. 석혜원이 젖히기 선호하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지역적으로 배당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렸습니다. 3호하고 3, 4를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3번과 4번에 동반 입상할 뻔했습니다만 김태환이 배정현을 직선에서 취입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배가 넘는 배당판이 발생이 됐는데 복승 배당도 33배라는 배당판이 발생됐습니다. 배정현의 김태환이 쌍승이 39배였었는데 복승이 33배까지 발생이 됐었다는 점, 우승급 10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1경주도 배당이 많이 발생이 됐죠. 김준철이 머리 쳤습니다만 이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2경주는 쌍승이 뒤집혔습니다. 민성기가 머리치고 김민호가 취임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16배라는 배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게 짜여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 이틀 지나다 보니까 선수들의 컨디션 파악이 좀 끝난 상태라는 점에서 금요경주, 토요경주보다는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만큼 한쪽 라인 선택해서 공격적인 승부, 삼복승도 한번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언론 때 우승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손재호, 류근철, 임재현, 이성민, 배민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재호, 류근철, 임재현, 이성민, 배민구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관심 가는 인터벌 내용만 살펴보게 된다면 손재호, 강진원, 이기주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손재호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재영, 김재영, 원준호, 정윤재, 구봉강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임재현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정희 마스크 지켜냈었고 원준호가 젖히기 나서려다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민, 신동현, 전영규, 이찬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대열이 끌어 나갔었던 이성민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재호, 류근철, 임재현, 이성민, 배민구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승급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승급 6경주입니다. 비팝 쪽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준하가 유리한 경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광명 우승급 10경주 석희현이 젖혔으면 황준하까지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석희현이 또다시 넘어서질 못했어요. 먼저 10경주는 석희현 머리가 아니라
배당부터 노려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현이 넘어서지 못하고 황준하 고전하면서 이변으로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 갈 뻔했었던 황준하 아쉽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객관적인 기량면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성향 선수들과 경합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준하 입장에서는 3번 한타키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죠. 자칫 한타키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준하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은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가 때리는 경주로 진행된다면 황준하의 뒷자리는 김재영이 막혀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물론 세종팀 후배인 이인우가 있긴 합니다만 김재영이 22기 동기생에다가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김재영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인우 활용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협공이 펼쳐지게 된다면 김재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작전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은 기본이죠.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황준하가 자칫 이인우와 협공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인우가 전일 추입 승부로 이변을 만들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황준호가 이인우를 앞에다 두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타키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수들은 이번 강진원이라든지 김재영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황준하 견제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황준하 중심으로 경주가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마크 됐을 때 차가 나오지 못했었던 경우도 꽤 많았었던 황준하예요. 한타키도 물론 탁구공 같은 선수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긴 합니다만 이번에 차는 컨디션이나 몸 상태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3위하고 3호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4번과 3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4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3복승은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인우가 전일 취임력을 발휘해 나갔어요. 황준하 뒤로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황준하하고 이인우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3복승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황준하가 이인우와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수도권 연합이죠. 3번하고 5번을 묶어서도 3복승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기복은 있습니다. 하지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황준하가 이래저래 작전 전개상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급 7경주입니다. 이승철하고 조봉이 김우현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윤재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죠. 어밑에 정경호 여기 이기주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법적으로 궁합 좋은 정윤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정윤재가 긴 거리 나섰습니다만 타종 전부터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완급 조절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본인이 직접 때려도 되고 정경호 활에 나가거나 어미테를 뒤다 붙이게 된다면 이승철이 경주를 빼앗는 데 있어서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정윤재가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어미테가 자리 잡고 이기주 정경호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봉철이 힘을 쓰고 이승철의 김우현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봉철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승철이 유리한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도 시속감이 만만치가 않고 정윤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조봉철이 넘어서긴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윤재 입장에서는 어미태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은 전법적으로 궁합도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4번이 챙겨 나간다면 6번과 협공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도 직선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의 동반 입상 중에서 한 번은 어미태가 재미를 봤어요. 4번하고 6번 쪽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경호가 전일은 고전했습니다만 금요경주처럼 힘을 쓰게 된다면 정윤재가 웬만하면 몰고 가진 않습니다만 금일도 정경호가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짧게 추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정도는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4번하고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죠. 일단 뭐 조봉철을 앞만 보고 달려나갑니다. 이를 이승철이 적절하게 활에 나가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치고 나오는 선수들 완벽하게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기주가 아무래도 3번의 뒤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윤재하고 엄밑에는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고 경원은 또 정윤재 앞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기주가 붕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이기주는 이승철이 뒤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에서 3-2라고 3-2예요. 3-2라고 3-2는 충분히 맞대결 시 가능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과 7번까지는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 삼복승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주의 뒷자리를 이승철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하고 3번하고 1번을 묶어서 삼복승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대결에서는 조봉철, 정윤재가 맞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한 명은 차결을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 공격적인 승부 음성정원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4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4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8경주입니다. 금요경주 때 고전했었던 윤현준 전이런 좀 힘을 썼습니다만 결국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승세 타고 가다가 특별승급 성공할 뻔 하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현준 다소 좀 삐딱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다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민성 선행 활약에 나가고 전용규라든지 노태경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부진만에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힘을 써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고 전인도 힘을 썼습니다만 직선에서 잡히면서 자존심 구겨질 대로 구겨진 윤현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7번 강민성 활에 나가고 윤현준이 몰가서 금요일만큼은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영규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제는 박윤아가 초조 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최병이라고 유경원이 자리 잡았을 때 과연 박윤아의 선행을 강민성이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긁어주게 된다면 최병일이 박윤아를 활용해 나가면서 후미 견제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그렇게 된다면 강민성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배당 공략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3번과 7번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 전영규는 윤현준 뒷자리 물고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하고 3번 1번입니다. 두 차권 3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 앞선에서 박윤의 희생이라고 한다면 최병일의 유경원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현준이 에서서 나오게 된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는 가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려본다면 269하고 23이죠. 269하고 23 견주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금일만큼은 윤현준이 좀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쪽 3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복승도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이 끊어먹기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끊어먹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용기로 끊어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하고 유경원의 연합 박윤아가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최병일 유경원의 전략적인 타협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공략까지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과감하게 노려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우수급 9경주입니다. 아무래도 김한윤, 임재현, 윤영구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말씀드리면서 윤여번, 김정태, 박민호, 황정현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윤여범을 중심으로 박민호, 김정태, 황정현이 자리 잡고 경주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닌 만큼 임재현이 넘어서고 김한윤, 윤형구가 막혀 나가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임지연도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희속감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8기 넘버 3인데 뭔가 좀 5% 정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금일만큼은 충분히 승부거래가 상당히 짧은 파업 선수 상대로 먼저 내선 잡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이 힘을 쓰고 1번이 몰가서 시속감은 좋다면 직선 짧게 추입하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윤현구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일 윤현 구경주였었죠. 다른 예상제는 뭐 윤현구 머리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전 확실하게 구봉강 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윤현구가 구봉강 넘어서지 못하면서 구봉강 윤현구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직선 추입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윤이 자칫 딴 생각하게 된다면 윤현구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패성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임재현이 힘을 쓰고 김한준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인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1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윤여범도 이런 편성에선 잘 주워먹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재현도 보면 몸싸움이 약한 것 같고 김한윤도 전일 내선에서 갇히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황정현이 긁어주고 윤여범, 박민호, 윤여범, 김정태, 박민호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윤여범이 젖히면서 5번하고 6번이 후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1번, 2번, 3번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공격적인 승부 가져가 보게 된다면 4번하고 5번이라든지 4번하고 6번 정도는 원체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승부거래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 5나 4, 6은 복승 중심으로만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4, 5, 4, 6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3번이에요. 1번과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 3번, 2번이 객관적인 기름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여범의 끊어먹기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임지연이 못 쫓아가거나 윤현구가 털리면 윤여범이 받아서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복승에서는 윤여범의 틈새 공략까지는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 3하고 1, 2 안에서 1번과 3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죠. 득점은 박건희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세력 김종료, 주석진이 있긴 합니다만 박건희가 선행 타임을 잡고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9번강 컨디션 괜찮죠. 유재민이 이번 회차 그야말로 바닥 찍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 회차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윤진규 마크라든지 이성민도 기습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박건희가 득점 높다고 경주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내선을 잡아야지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성민이 초주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9번강의 류재민, 윤진규 수를 자리 잡게 된다면 박건희가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타이밍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9번강이 타점 잡으니까 윤영구가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중원의 때는 이성민도 컨디션 몸 상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9번강하고 이성민 전략적인 연합도 가능하죠. 동대정고 선후배들입니다. 과거 또 얼마 전까지 또 신인 때 세종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9번강하고 이성민이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유재민을 배제하고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이틀 허무하게 무너졌었던 유재민이긴 합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예요. 힘을 쓰고 9번강의 취입도 가능한 만큼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2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민이 받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중원의 때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고 동대종고 선후배에다가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란 점 유재민이 연이틀
바닥 찍는 모습을 보여줘서 승부 의지 자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번, 4번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이죠. 2번, 4번입니다. 2번, 7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9번 강도 허점 드러냈고 뭐 류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건희가 연이틀 잘 나가다가 이번 회차 편성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고전 면치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내선 잡고 힘을 쓰면 주석진과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잡게 된다면 김종력도 마크에 의한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워피팝 쪽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1번, 5번하고 3번이에요. 5번하고 1번, 5번하고 3번은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일하고 53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 높다고 박건희 맹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9번 강도 충분히 내선 잡고 류재민 버텨버린다면 박건희가 힘든 견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2번, 7번, 4번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7번, 4번, 2번, 7번, 4번, 3복권 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9번 강은 갈 것 같아요. 박건희가 끼면 류재민, 이성민 중에서는 류재민이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희가 빨래줄 경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김종력, 주석진까지도 3차권에서는 3복선에서는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 7번의 경합입니다.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관만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석현이 분명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일도 10경주 석현이 이상하게 저치기 멋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치기 승부만 계속해 나가고 있다. 성공하면 머리인데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명 해설 방송에서 전일 10경주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배정현의 조봉철, 배정현의 김태환을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음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봉철의 희생에 의해서 배정현이 머리 칠 뻔했습니다만 김태환이 내선 파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겼어요. 3번과 4번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4번하고 3번으로 뒤집히다 보니까 쌍승식 39배에서 110배라는 대박으로 이어졌습니다만 복승도 33배나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석혜원이 분명 인정받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김민배가 류근철 활에 나가고 신동현이 달라붙게 된다면 석혜원이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원준호까지 28기 동기생들이라는 점에서 석현이 과연 어떤 판단 내릴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모까지 챙겨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석현 입장에서 김민배와 타협점은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배 금요경주 때는 밀려났어요. 하지만 전일 내선 잡으니까 시속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까지 버텨냈었죠. 석현이 김민배 상대로 쉽게 추임 나온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함께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2번의 동마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동마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민구 마크냐 원준호와 협공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크만 따진다면 뭐 배민구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도 금요경주 때 거의 11초 때 극주반까지 끊어냈습니다. 전일은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활용해 나가고 짧게 추입 가능하죠. 7번하고 5번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복승까지 7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자칫 김형모가 어설프게 김형모라든지 원준호하고 협공을 생각하게 된다면 김민배는 김민철 활에 나가면서 신동현을 뒤다 붙일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이 버텨내기보다는 신동현 쫓아 들어가는 2번하고 3번의 동마 입상, 2번하고 3번 동마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민구가 라인 갈아타죠.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3하고 2, 4입니다. 2, 3하고 2, 4는 맞대결 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 3, 2, 4 양분에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석혜원이 저치기 겁먹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은 해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번과 2번 쪽이 유리하다
7번, 5번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2번, 5번이 아무래도 삼복생선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하고 탑이 아닌 배민구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2번, 5번, 4번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3번을 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석현이 또다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까지 11경주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배정현하고 김태한 외에는 나머지 5명의 선수가 비노조 선수들, 비팝 선수들이기 때문에 배정현, 김태한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5명이 출전하고 있는 비팝 선수들 중에서는 김민우하고 이진원 또 김포팀 선수들이고 김민배하고 박준성은 세종팀, 여기에 민성기, 김준철은 또 28기 선수들이기 때문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민호가 결코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금도 크고 우승급 최강자라는 타이틀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호 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입장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민성기 선수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졸업순위 4위인데 전일도 박준성 아래 나가면서 직선 여유있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김준철하고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96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대권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청주하고 세종에서 함께 또 충청권 연대 협권까지 가능한 만큼 전 민성기하고 김준철의 전략적인 탑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2번 김민철이 때리고 민성기가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에 특별 승급 기회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김준철이긴 합니다만 특별 승급 기회까지 만들었었다는 과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인 선수들은 항상 졸업 순위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민성기가 좀 더 유리하다는 점, 박준석까지 활약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2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민호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 두 차권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좀 배당을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민성기하고 박준성이 전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어요. 그 점 때문에 김준철이 앞선에서 경주 풀어 나가게 된다면 배정현이 김준철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준철의 배정현이라든지 김준철의 김민호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배당을 뚫려 나가도 이번 편성 10배당 이상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 배당도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복승 중심으로 하는 2사나 2,3까지는 함께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연대 세력이 많은 민성기가 작전 정에상 유리할 것 같아요. 1번, 2번 쪽 우선하시되 1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2번, 3번을 아무래도 우선하시는 전략 1번, 2번, 3번을 아무래도 삼복선에선 우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존 강자들 박준성, 민성기, 박준성, 배정현 묶어 나가는 1번, 3번, 6번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하고 배정현도 충분히 3차권에서는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은 점검하고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28기 2명에다가 팀 간 대결로도 짜여졌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면서 민성기를 복승의 축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정적인 경주도 있고 또 배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다 편성에 따른 유동적인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